fx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인은 2분의 x랑 코사인 3분의 x랑 거기에 1을 더했어요. 얘 주기가 p다. fp의 값은 하나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주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 주기함수 정의가 뭐냐? fx 플러스 p가 항상 fx와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부르고 이게 성립하면 주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주기가 몇이라고 딱 나와 있어? 아니요, 나와 있어요. 주기가 p예요, p. 봐봐. fp는 내가 한 주기만큼 이전 거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x에 0을 집어넣으면 그럼 얘는 뭐가 되고 f? p는 뭐랑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누구 구하면 끝나는 거야? f 0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사인 0 하면 몇이고? 그래프가 0에서 시작하니까 사인 0은 0이죠. 코사인 0은 몇이 되고? 1에서 출발하니까 1이죠. 여기가 0, 여기 1. 그래서 답은 몇이다? 2 이렇게 쓰면 돼요. 4번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기함수 정의를 이용하면 크게 복잡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2번은요. 이거는 좀 여러 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까다로워서 여기는 2개를 풀어줄게요. 뒤에 마지막 2개를 봅시다. 677번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런 거 우리가 알지. 근데 생뚱맞게 사인 2 이렇게 나와. 와? 이게 뭐야? 3 와? 이게 뭐지? 4는 또 뭐야?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근사값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사인만 먼저 볼게. 코사인 현대표는 너네가 해보는 거야. 자, 사인을 보면 사인 그래프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생겼죠? 하나 더 갈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가 되죠? 여기가 파이가 여기서 딱 끊어서 되는 거였네. 다시 좀 더 널찍널찍해야 너네 보기 편하니까 옆으로 넓게. 우리가 파이는 근사값이 3.14죠. 3.14니까 얘는 파이만큼 가고 한 요정도. 얘 파이 약 3.14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대충 이게 2 라디안은 대충 몇 분의 몇 파이랑 몇 분의 몇 파이 사이에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꼭 한번 써볼게요. 하나씩. 파이는 3.14 이렇게 되죠? 그럼 90도인 2분의 파이는 약 몇 점 몇인 거야? 1.57 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보다는 어느 쪽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오른쪽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근사값이 약 1.57 이렇게 되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수각을 떠올려보면은 30도, 60도, 40도. 자, 이 지점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몇이냐면은 3분의 2파이가 돼요. 120도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그럼 얘를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3으로 나누고 얘를 곱해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3분의 파이는 얘를 3으로 나눴으니까 약 1.02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3분의 2파이는 약 2.04 또는 05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2.0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 땡땡땡 애매하니까 0 땡땡땡으로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근사값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2는 여기 얘가 약 2.0x니까 얘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점이야, 왼쪽에 있는 점이야? 얘는 2보다 조금 크죠? 2는 얘보다 조금 어때? 작으니까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구나 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 2가 어딘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인 2분의 3파이보다는 값이 분명히 사인 2가 클 거고요. 사인 2분의 파이보다는 값이 분명히 작으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3은 어떤지 볼까요? 3은 3.14에 아주 가깝겠죠. 그럼 정확히 하려면 사실 얘까지 구해줘야 되죠.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6분의 파이를 먼저 구해야겠죠? 6분의 파이는 얘를 이렇게 2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0.5
5, 1,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6분의 5파이는 3.14에서 얘를 뺐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약 몇 점 몇일까? 뺄셈 안 되죠? 뺄셈이 안 돼요. 약 2.93 땡땡땡, 2.92 땡땡땡이라서 약 2.9 땡땡땡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아, 그러면 3 라디안, 3은 어디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약 2.9니까 써놓을게요. 2.9x니까 3은 요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사인 2 라디안과 사인 3 라디안 또는 사인 2와 사인 3은 사인 2는 요 사이에 존재하고요. 사인 3은 이 사이에 존재해요. 여기가 사인 3이 존재하는 여기가 여기가 사인 2가 존재하는 여기가 정확히 값은 모르더라도 무조건 누가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사인 2가 무조건 더 크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네,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풀 수 있고 사인 4는 그러면 확실한 거는 3.14, 1.57 여기가 대체 4점 몇이거든요. 그러면 4 라디안은 얘네 둘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이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무조건 음수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어요. 누가 실제로 이거 배수관계를 정확히 써라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작고? 사인 4. 사인 4가 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쳤죠? 사인 3이요. 사인 3. 그리고 가장 큰 게 사인. 이렇게 근접하게 하고 귀찮지만 이렇게 직접 알아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요거 사인만 한번 너네가 똑같이 따라서 해볼까? 사인만.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원리는 똑같으니까 너희가 해보시고요. 사인만 그래프랑 이 근사값 쓴 거만 옆에다가 공간이 많이 좁긴 한다. 공간 좁지만 잘 써보세요. 네. 이거랑 이제 이 다음 문제도 엄청 발상적이라서 다음 것도 내가 풀어줄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끔찍하죠. 고2 때 시험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가끔 한 문제 나오거나 이 정도예요. 이게 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쌤은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나 저거 다 쓰면 얘기해줘? 다 쓰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래 문제고요. 상만, 근데 얘는 좀 선 많이 넘은 문제예요. 많이 선을 넘었고요. 자,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 자,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8에서 작은 어떤 예각이고요. 네. y도 마찬가지래요. 두 식을 개수를 비교해라 라고 했어. 자, 이거는 우리가 아니 이거만 봤을 때 우리가 누가 큰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일반적인 대소 비교. 일반적이라는 건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언제든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각함수에 쓸 수 있고요, 지수에 쓸 수 있고요, 로그 쓸 수 있고요, 이차함수에 쓸 수 있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쓸 수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인 대소 비교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가 A, B, 대소 비교. 우리가 둘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둘을 빼볼 수가 있어. 빼보면 어떻게 되냐면 A-B, A-B, A-B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내가 세팅을 할게. 둘이 만약에 똑같았다고 쳐보자.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았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몇이 나왔어야 돼?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넘겨보면 되죠. 아, A, B가 어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만약에 뺐는데 그게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0보다는 크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A가 B보다 커요. A가 더 컸다. 넘겨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네. 빼는 게 만약에 이번 세 번째 무슨 수라면? 아, 음수라면. 아, 그럼 누가 더 컸던 거구나. B요. A보다 B가 더 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내가 빼볼 거야, 얘네들을. 그러면 A-B는 이렇게 써보면 X 사인 Y, Y 사인 끔찍하게 생겼죠? 마이너스 X 코사인 X 마이너스 Y 코사인 Y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우리가 X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를 같이 묶어주면 X로 묶었을 때 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 Y가 있는 애들을 묶어주면 Y로 묶으면 뭐가 되죠? 사인 X 네.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아이씨, 뭔 소리야? 얘는 근사값을 이용하는 아주 발상적인 유형이야. 자, 근사값을 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네 각의 범위가 0보다는 큰데 4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그랬죠?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은 이렇게 됐을 거야. 맞아요? 이 사인. 코사인은 1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점점점해주고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예각 범위에서 사인, 코사인 값이 똑같을 때가 몇 도일 때인지 알아? 45도. 몇 분의 몇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얘가 코사인일 때.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금 0부터 4분의 파이, 0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니까 요 사이에서만 사인, 코사인을 판단하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확실한 건 각이 몇이든 상관없어. 몇이든 상관없어. 사인, 코사인 중에 무조건 누가 더 큰 거야? 코사인이 무조건 더 커요. 코사인 중에 가장 작은 얘도 사인 중에 가장 큰 얘보다는 위에. 지금 여기 딱 둘 겹칠 때는 포함하지 않죠? 4분의 파이는 빼고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사인 빼기 코사인이나 그러면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지금 사인, 코사인 중에 누가 무조건 크니까. 코사인 무조건 크죠? 그럼 사인에 코사인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왜냐면 큰 값에 작은 값에 나요. 큰 값을 뺐을 때 너네는 이거 알아? 네. 한참 배워? 그래서? 1학년 때 배웠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요. 중학교. 네. 그럼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x의 부호는 뭐였을까? 양수. 그러면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만큼의 부호만 본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야. 자, y는 일단 양수죠? 그리고 사인 빼기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만큼의 부호는 무조건 뭐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얘 무조건 0보다 어떠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A-B를 계산해봤더니 값은 몰라도 돼.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만 보면 되는데 0보다 작았어. 그럼 누가 더 컸구나? B가 더 컸구나? 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발상적이죠. 네, 이거는 여기다 위에다 써놓으시고요. 개념이니까. 그리고 얘를 한번 따라서 풀어보세요. 이건 너네가 풀려고 하면은 절대 못 풀고. 못 풀만 하죠?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이거. 네. 따라서 써보세요. 이건 상란으로 힌트만 내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중간이면도 너무 쉽고 상란이 좀 까다로워. 다 풀어주지도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유형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너네가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딱 내가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 표현 어디서 봤어야 돼?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거든. 아, 이거 기함수야. 맞아요. 내가 사실 좋아하는 표현은 이거야. 얘 마이너스 넘겨서 이렇게 따라서 x에 X를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았다? 그럼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 그거 반대가 됐다? 그러면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인지 모르는 거야. 하면 되겠죠? 네. 여기다 이것만 딱 써놓자. 기함수인지 물어보는 거다. 이것만 딱 써놓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얘만 그 682번 얘만 볼게요. 자, 얘는 평행된 진위도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건지 물어봤잖아. 그럼 너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식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얘는 이거 2로 바꿔보면 2 한 다음에 x-2는 3파이죠. 이거 sin x, sin 2x겠죠. y는 sin 2x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변할까 식이? X 방향으로 2분의 3파이 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얘는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이거 못하면 얘기할게요. 네. 이거 아는지 확인만 해도 되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fx 플러스 4는 fx다. 주연아,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 얘가 주기함수요. 주기함수다. 아직 조금 부족해요. 아, 그 주기가요 4예요. 주기가 4예요. 해석부터 틀려요. 왜 틀렸어? 4의 약수예요. 맞아, 주기가 4는 정확히는 양의 약수. 네. 고등학교 때는 약수가 1의 약수기 때문에 그렇죠? 양의 약수인 함수다라는 의미인 거야. 또는 따라서 4의 4의 주기성. 주기성. 그래프가 4마다 반복된다. 줄여서 4의 주기성 띈다 그래요. 얘 주기 몇일까? 둘 다 얼굴치 틀리는 거 4파이에요. 근데 얘는 성립하겠죠? 4마다 반복되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안 봐. 이거 볼까요? 이거. 얘는 봐봐. 주기 구하기. P는 절대값 2파이분의 탄젠트니까 원래 주기면 그 파이. 파이니까 몇 분이면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주기가 2분의 1 하는 수죠? 이게 성립할까 안 할까? 네. 안 하겠죠. 라고 해서 또 틀려요. 네. 보세요. 따라하세요. 2분의 1마다 2분의 1마다 반복된다. 반복되는 이거는 몇 마다 반복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네. 4. 4마다 반복되냐 물어보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다 보면 4마다도 뭐가 될까?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풀어내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이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느냐. 밑줄 하나 해석 이렇게 해주세요. 얘를 따라하세요. 4마다 반복된다. 4마다 반복된다. 민아, 너가 얘기 안 하면 우리 둘밖에 없어서 딱 티나. 얘기해주세요. 4마다 반복된다. 4마다 반복된다. 네. 그리고 줄여서 우리가 4의 주기성을 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 요거 가지고 너네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 미정계수 결정은 어려워요. 상만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와, 이렇게 생겨야 돼서 A, B, C, D 다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스케줄은 완전히 편하고 쉬워요. 자, 봅시다. 일단 A가 하는 역할 따라서요. 진폭. 진석. 절대값 A가 진폭이라고 했죠? 네. 그럼 얘를 보는 거야. 진동하는 폭. 이 지금 최소가 몇이면 돼? 1이요. 최대는요? 5요. 그럼 진폭이 몇이라고 말하면 되죠? 4요. 4. 이렇게 또 틀려요. 매일 틀려요. 왜 틀렸어요? 진동폭은 중심축으로부터 얼마나 위아래로 떨어졌느냐가 진동폭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진폭이 몇일까요? 2요. 2. 그러면 A는 절대값 A가 2니까 A는 2일 수도 있지만 몇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르죠. 그럼 A가 무조건 몇이겠구나. 2요. 2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보고만 넘어봅시다. 네. 눈으로만. 자, 그런 다음에 B는 뭐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할까요? X의 개수죠? 주기요. 주기 결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딱 보고 주기가 판단이 되면 참 좋은데 따라하세요. 주기는 최대부터 최대. 최대부터 최대. 지금 최대가 1일 때 최대였는데 그 다음 최대 몇인지 모르지. 실패. 따라하세요. 최소부터 최소. 최소부터 최대. 그럼 마이너스 2도 최소였고 그 다음 최소가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패. 어떡하지? 그러게요. 근데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면 봐봐. 얘랑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죠? 3이요. 3.
대칭선이지. 3. 그러면 여기가 얼만큼 떨어졌겠구나. 6. 주기가 몇이다? 6이요. 6이다.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6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가 나오겠죠?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d는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 y축 방향 평행이동 말하죠? 그럼 중심축이 어딘지만 보면 되겠죠? 이 중심축이 몇일까? 3. 3. 그럼 위로 얼마 올라갔네? 3. 3만큼 올라갔네. 여기서 항상 제일 까다로운 건 여기 x축 방향 평행이동이야. 왜냐면 보세요. 사인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네. 사인 한 주기를 딱 봤더니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네. 얘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긴 거일까? 6분의 파이요. 일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헉! 네. 왜죠? 왜냐면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있는 거였어. 그 다음 주기로 땡땡땡 이렇게 있는 거였죠? 네. 내가 얘를 요점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붙인 걸 수도 있어. 그래도 이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B는 이 X축 방향 평행이동 C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범위를 양 끝을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판단을 해주면 돼요. 얘가 한번 볼까요? 자, 얘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사인이죠. 그러면 분명히 아니 사실 근데 이래도 되긴 한다. 얘가 지금 미정에서 A 결정했죠? B 네. 결정했죠? D 결정했죠? 그럼 미정에서 몇 개 남았어? 1개. 그러면 사실 저만한 대입하면 끝나고 여기 저만 알고 있죠? y,1 여기는 1,5 알고 있죠? 대입하면 끝나겠네. 근데 그러면 공부할 기회를 조금 놓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힘들 것 같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판단이 안 되면 그냥 대입이야. fx는 진동폭 몇이었죠? a가 몇이었죠? A가 2요. 진폭이 2였으니까 절대값 a가 2니까 a 양수라서 2 이렇게 되고 사인한 다음에 b는 몇이었죠? 까먹은 안 구했구나. 절대값 b분의 2파이 한 개 주기 몇이었다가 된 거죠? 6. 6 이렇게 된 거죠? 뒤집고 넘기면 절대값 b는 6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근데 b가 범위가 b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크다고 했기 때문에 b는 3분의 파이다. 왜냐하면 b가 양수니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3분의 파이 x 플러스 c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가장 간단해진 점을 넣는 게 좋은데 얘도 괜찮지만 난 얘가 좀 더 보기 좋아 보이거든. 왜냐면 x좌표 1이라서 좀 깔끔하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y좌표는 몇이 나오고 f1은 이렇게 나오겠죠? 네. 1,5니까 5는 하면은 2 사인 여기 문제네. 3분의 파이 한 다음에 1 플러스 c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넘겨 2 넘겨 1 1은 사인 하고 요 각이 3분의 파이 하고 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인 값이 언제 1 나오죠? 가능한 쭉 다 불러볼래? 90도요. 90도 2분의 파이 되는 거. 그 다음 1 나오는 건 언제일까? 1 그 다음 주기에 나오죠? 여기다 뭘 더한 것도 나와요? 2파이요. 2파이 더하기 2분의 5파이. 5파이 일단 나오고 땡땡땡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근데 식으로 계산하기가 되게 번거로워지네 이게. 그냥 까불지 말고 그래프로 할 거야. 보통은 이렇게 정 안 되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라고 치면은 얘가 시작점일 수도 있고 얘가 시작점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중간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한 주기 갔으니까 6 갔으니까 2분의 1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그래프가 여기서 평행이동 안 했으면 뭐 x축 방향으로 이동 안 했으면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이렇게 왼쪽으로 당겼을 수도 있고 이 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근데 C가 몇이 아니라 사이가 있기 때문에 0이랑 1 사이가 있죠? 네. 근데 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하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간 거구나 그래서 한 게 맞겠죠?
그럼 따라서 C는 몇이다? 1이다. 이런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C가 2분의 1 땡긴 게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2분의 11만큼 간 거일 수도 있어요. C가 마이너스 2분의 11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X축 방향 평행이동은 범위를 좁혀줘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보고 찾는데 만약에 못 찾겠으면 방금처럼 계산하는데 내가 왜 방금 하다 말하냐면은 이건 좀 계산이 끔찍해져요. 아까 사인한 다음에 2분의 3분의 파이가 뭐였지? 3분의 파이하고 C 플러스 1이면 이게 1이 되겠지? 얘를 10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너무 끔찍해요. 3분의 파이 C 플러스 1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가요. n은 정수. 한번 계산 때려봐요. 좀 하기 싫게서 나중에 안 하겠어. 좀 간단한 문제 식으로 계산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 평행이동은 저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A나 B 같은 애들은 바로 나오거든요. 깔끔하게. 저기가 CD 평행이동을 지우거나 BC가 좀 지우거나 이런 거. 자, 그 다음 거 더 끔찍하죠? 아, 무슨 일이야, 선언점. 이게 뭐야, 무슨 점이야 싶지만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일단 잘 보면은 얘가 F, 이게 F예요. 얘가 G겠죠? 진폭이 누가 더 큰 거야? F가 크죠? 진폭 확인 가능한가요? F 진폭 몇이야? 6이요. 6이니까 진폭 6이죠? 네. G는요? 최대 최소가 지금 나와 있나요? Y좌표가? Y좌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 Y좌표가 이게 9일 때 2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긴 하네. 네. 그럼 최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표시가 된 거네요. 이게 진동폭이 몇인 거죠? 얘는? 2요. 2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해서 GX는요 F를 평행이동 한 다음에 위아래를 몇 배 밀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한 다음에 위아래를 A배 늘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A가 바로 나와야 돼요. 얘가 몇일까? 3 또는 사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 3배 늘리고 뒤집은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A 범위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A가 몇이구나 3이나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최고 지점끼리 원래 똑같았어야 되고요. 최저점끼리 똑같았어야 되고요. 얼마나 평행이동인지 보면은 대응되는 정도 최소점 여기 1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4이 되죠? 여기는 12이 돼요. 그럼 원래 이렇게 늘린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얘를 움직였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겼다 그랬죠? 이렇게 옮겼으면 B가 마이너스 5인데 이렇게 옮겼다면 B가 몇인 거야? 11이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옮겨줬겠죠? B는 몇이어야 해야겠네요? 11. 잠깐만.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죠. 11은 될 수가 없어.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럼 끝. A 플러스 B 다 나왔죠? 네. 많이 풀면 이렇게 주요한 포인트만 보고 딱 찍을 수 있는데 처음에 너네는 많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A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B를 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특히나 얘가 좀 어렵다 그랬죠. 이 X축 방향 평행이동. 이거 찾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점을 여기까지 이렇게 당겼을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꼭 제한을 해줘야 된다. 도움만 알려주면 안 되고 범위를 제한시켜줘야 돼. 그래 하나는 결정이 되거든. 이게 좀 어렵죠. 이건 너네가 한번 해보고 클리닉 때 한번 질문을 클리닉한테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자, 그래서 미적계수 결정했고요. 그래프의 대칭성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내가 이 그림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 높이가 2분의 1이었다. 그럼 얘 첫 번째가 바로 나와. 사인 그래프에서 얘가 언제인지가 바로 나와요. 언제 처음 2분의 1을 사인이? x가 몇일 때? x1이 몇일까? 사인 값이 2분의 1. 한번 봐봐. 30도니까 6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럼 나머지도 바로 나오는 경우가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 왼쪽으로 6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였다? 여기 몇이었어? 6분의 5 파이. 왜냐면 얘는 0에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 대칭되는 지점이 여기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을 테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그 다음번 얘랑 한 주기 차이 딱 맞죠? 같은 상태니까. 그럼 여기는 6분의 파이에 몇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2파이. 그럼 6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 얘 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2파이 더하면 여기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 언제? 얘가 2분의 1이라든지 2분의 루트 2라든지 2분의 루트 3이라든지 1이라든지 특수값과 관련된 삼각함수 값이면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럴 때예요. K가 4분의 1 이럴 때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4분의 1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특수각에서 없었죠? 그럼 얘는 그래서 우리가 x1, x2를 구할 수가 없어요. 못 구해요. x1, x2 얘 다 구해라? 못 구해요. 다만 뭘 할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대칭성. 대칭성을 이용하면 우리 얘네들의 합은 구할 수 있어. 봐봐. 얘네들의 중간 지점은 평균이라고 그러죠? 평균은 둘을 더하나 몇으로 나누면 2요. 이렇게 나누면 평균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언제 대칭인지 알고 있거든. 여기 대칭 몇일 때 대칭일까? 아무래도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한번 더 하면 2분의 파이. 얘는 8일 때 90도의 최대점이니까 미니. 그래서 합이 몇이 없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파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x1 구해라 못 구해요. 근데 x1, x2 합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들의 합은 얘는 평균이라고 발견되겠죠? 그럼 평균을 바로 체크해보면 돼. 이 평균에서 2파이가 오른쪽으로 갔죠? 여기 몇 분의 몇 파이? 네? 잠깐만. 2분의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최대점이기 때문에 얘네 간격이 곧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 몇이었지? 2파이. 2파이. 2파이 더해주면 몇 되는 거야? 2분의? 5파이. 얘네 합은 몇이었구나. 5파이. 이렇게 5파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x5는 손 넣네. x5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짝꿍이 이렇게 대칭을 되는데 그럼 얘 짝꿍이 없고 쟤 짝꿍이 없고 6이 있어야 되는데 홀수계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저 5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 더한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게 x X11하고 x11 신입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도 규칙을 발견해야 돼. 1, 2합은 아까 이렇게 됐죠? 2, 3합은 3, 4합은 이렇게 됐죠? 5, 6, 7, 8, 90 이렇게 돼요. 그럼 대충 써보면 돼요. 1, 2일 때는 이게 2분의 파이였죠? 3, 4의 합은 합이었으니까 파이를 씁시다. 합이 파이였죠? 3, 4일 때는 한 주기만큼 가서 2파이가 더해주기 때문에 여기 4가 더해서 4파이가 되죠. 5파이가 됐죠? 합이. 그러면 5랑 6의 합은 뭐가 될까? 9파이. 9파이 이렇게 해서 규칙이 나오지. 네. 7, 8, 9, 10, 11, 12. 그럼 이게 4파이, 4파이, 4파이가 총 몇 파이가 더해져서? 12파이. 12파이, 21파이 이렇게 규칙을 떠올릴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수각이 아닌 각별의 상한함수 값을 쓸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우리가 구해서 합을 대신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유형이고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 유형에 좀 까다로운 건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안 해. 너네 잘해요. 절대값. 이건 좀 어렵네. 이거는 얘들아, 이거 7 동그라미에 넣고 돼지꼬리 이렇게 표시했는데 빼세요. 네. 이거는 삼각 방정식이랑 관련된 거라서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빼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특징으로 할게요. 이렇게 빼버리세요. 얘는 삼각 방정식에서 우리가 삼각함수와 1차함수 2지각이라서 얘는 다음 시간에 몇 번이요? 707번이요. 707번은 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유형 9번 각변환인데 연습 많이 해야겠죠. 저는 한 문제만 하고 난 잠깐 밥 먹으러 갔다 올게. 자, 이런 한 문제로 안 되겠고 규칙은 어땠다고 볼까요? 네. 우리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체크하세요. 숙제는 유형 11까지예요. 720번까지. 720 최소 전까지요. 네, 유형 11번까지니까 두 문제만 딱 보고 여기는 얘들아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자, 보세요. 사인 10도부터 사인 90도까지 다 더하래. 제곱해서 더하래. 근데 인간적으로 사인 10도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은 분명히 따라서 짝꿍이 있다. 짝꿍이. 짝꿍이 있어요. 어떤 짝꿍이 있냐면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따라하세요. S제곱 플러스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C제곱. 각이 똑같다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합이 항상 1이다. 일정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 제곱이 나오는 순간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는 건가? 그럼 뭘 떠올려야 되냐면 코사인 짝꿍을 떠올려야 돼. 얘랑 같이 짝꿍이 되려면 누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까? 코사인. 코사인 제곱. 몇 도? 코사인 제곱 몇 도? 10도. 와, 짝꿍이요? 90도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내가 사인으로 각변환을 바꿔버릴 수 있어. 아까 우리 사인과 코사인이 역학관계라고 했죠?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사인 제곱한 다음에 90도 마이너스 10도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봐봐. 코사인 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의된다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여각의 여각은 사인과 사인과. 그러면 코사인 10도는 제곱 말고 그냥 10도. 코사인 10도는 사인 한 다음에 20도에 여각을 써주면 돼. 여각이 몇 도죠? 80도 이렇게 붙여주면 돼. 얘가 너가 짝꿍이었구나. 네가 코사인 제곱 10도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몇이 되는 거야? 사인 제곱 10도, 코사인 제곱 10도 1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제곱 20도 짝꿍은 누굴까? 70도. 70도니까 사인 제곱 70도랑 더해서 몇이 되는 거야 또?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규칙인지 알겠어? 네, 힌트를 위에다가 써도 돼. 이것만 써도 돼. 너는 코사인 세타도는 사인 90도 빼기 세타도 이렇게. 이거는 위에 건 60분법, 아래 거는 포도법으로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 1을 표현한 거야. 사인 코사인은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을 이용하고요. 그다음 탄젠트 있어, 탄젠트. 탄젠트는 아까 역학관계가 누구랑 역학관계라는 식 기억나니? 탄젠트분의. 맞아. 역수랑 역학관계거든. 그래서 보세요. 1도가 있어요. 1도 어떻게 알아, 씨. 근데 얘랑 역학이 몇 도가 나와 있어요? 80도. 무슨 관계네? 역학관계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벌써 이 밑줄하고 요것만 표시해봅시다. 탄젠트 한 다음에 각 정리하면은 90도 빼기 1도랑 똑같은 말이야. 네. 역학의 탄젠트가. 그래서 코탄젠트 또는 탄젠트 1도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맨 뒤에 곱해서 몇이 나오겠네? 1이 되겠죠? 그럼 2도 짝꿍은 88도니까 둘이 곱해서 몇이 되니까? 1. 계속 다 뭐가 나올까? 문제가 있어. 1부터 89면 총 89개지. 양쪽 끝부터 2개 되도 그럼 가운데 하나가 남을 거예요. 가운데가 몇일까? 45도. 둘이 더해보면 45도 가운데 남아있겠죠? 다행히도 탄젠트 45도가 몇이기 때문에 1 전부 다 1이네. 4를 1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거의 좀 어려운 버전이 뭐예요? 어려운 버전이 이거예요. 와, 세타가 보니까 5등분 했다. 5등분. 그러면 90도로 5로 나누면 몇이죠? 18인가요? 하나에 18도인데 내가 18도를 어떻게 알아? 근데 일단 기분 좋은 거 따라하세요. 제곱. 코사인 제곱이면 우리가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 공식을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사인이니까 내가 얘는 5세타는 이거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5개 더하면 90도니까 코사인 90도 몇이죠? 0. 0. 이거 없어요. 얘는 비문제인데 얘랑 더하면 몇 도가 되죠? 5세타는 몇 도였지? 그럼 얘네들이 무슨 각 관계구나. 다시 따라하세요. 더해서 90도. 그 각 관계를 서로 어떤 각 관계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학 관계다. 서로가 서로의 역학인 거야. 이해되나요? 컴플레멘터리 관계인 거야. 네. 그래서 얘가 사인 제곱 역학 이렇게 바뀌어요. S제곱, C제곱 더하면 몇이 나오죠? 1. 얘네들도 무슨 각 관계? 역학 관계니까 얘 사인 제곱 2세타로 바꿀 수 있어.
더하면 몇이 돼요? 1, 0이었죠? 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분명 이거 어떻게 구해? 그럼 뭔가 규칙이 숨어 있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구해? 분명히 어떤 규칙을 숨겨놨을까 하고 잘 고민했는데 그때 여각관계를 쓰고 S제곱 플러스 E제곱은 1을 쓰고 한다. 자, 한 문제만 딱 더하고 네. 할게요. 자, 여기서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보자. 자, 따라서 삼각형의 삼각형. 내각의 총합 내각의 총합. 알파, 베타, 그리고 얘 C까지 더하면 무조건 몇 도가 나와줘야 되죠? 180도.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로 된다. 이거 맞출만 힌트로 써도 돼요. 네. 우리가 얘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할게요. 얘를 이렇게 둔다면 그 사실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마찬가지로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파이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셋 다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감마가 90도라서 얘가 90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각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90도가 하나 있고 플러스 베타 각 변환 바로 해주면 되겠죠? 각 변환 한번 하고 이거는 눈으로 볼까요? 코사인 하나를 90도 플러스 베타 각 정리 끝났죠? 얘는 뭐로 간주? 예각으로 간주. 90도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그런 거야. 90도 한 번 가고 예각만큼 더 갔어 덜 갔어? 더 가요. 몇 사 보면? 2, 4, 올사 사인만 양수인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를 써주고 네. 그 다음에 이 90도가 한 개죠? 홀수니까 함수를 유지해요? 바꿔줘요? 바꿔요. 코사인은 누구로 바꾼다 그랬죠? 여각관계 사인 이해되나요? 이거 무슨 말이야? 네, 홈페이지 이해되나요? 네. 이건 쓰지 마시고요. 이거만 더 써놓으면 이렇게 오멘트를 써놓고 마지막 하나 힌트만 더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요 너네 혹시 그거 알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까먹었는데. 아하, 여기 위에다 써놓을까요? 원 내접 사각형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고 사각형을 굳이 내접하게 줄 이유가 없어. 되게 특별한 거야. 이 개념을 안 쓸 거면 이렇게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출제자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내 대각이 네, 내가. 내 대각의가 맞아. 내 대각의 합이 180도다.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내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럼 보자마자 바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다? 90도, 180도다. 내 대각이 틀린 말이죠? 내 안쪽에 있는 각. 대라는 뜻은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대각. 내 대각은 마주보는 두 대각을 내 대각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내 대각, 얘네들이 내 대각.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다. 이렇게 바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각 변환을 뭐 시키던가 도각 공식을 쓰던가 하겠죠. 자, 수업이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문제 좀 풀다가 갑시다. 일단 문제 좀 풀고 있어요. 그래서 6시까지는 여기서 문제 풀고 갑시다. 오늘 거 내용 좀 문제가 좀 어렵지. 네. 이쪽이 쌤이 상담수 쪽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 다시 올 건데.